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나입니다. 지난번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를 올려드리면서 잠재의식의 힘을 다시금 읽고 싶어졌어요. 조셉 머피를 가장 유명하게 한 책, 전 세계 수천만 부가 팔린 잠재의식의 힘으로 구독자님들을 만나뵈려 합니다. 조셉 머피는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성경에 인용구도 많은데 조셉 머피도 여러 종교와 사상은 모두 하나로 귀결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약간 종교적 색채가 묻어나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어떤 종교든지 그 진리는 하나라는 걸 곧 알게 되실 거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책이길래 이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을까? 그게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잠재의식에 관한 책들을 보면 반감이 여간심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우주의 법칙들을 알고 나니 한결 이해하기가 쉽고 조금 더 열린 마음이 된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럼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살짝 들여다볼게요. 믿음이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심고 기대라는 물과 비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실현이 됩니다. 마음의 건축가가 되세요. 검증한 기법을 이용해 보다 웅대하고 위대한 인생을 설계하세요. 이 책은 반드시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당신은 놀라운 잠재의식의 힘이 작용하는 방식과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영감과 지혜를 끌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각인시키는 간단한 기법을 배우세요. 그로 인해 당신의 인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땐 오, 그래?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 신기한 일도 다 있네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휙 하고 책을 던져뒀었죠. 시크릿 책을 처음 읽었을 때처럼요. 그런데 여러 자기계발서를 읽고 또 읽을수록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를 놀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그럼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진실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도전하고 도전할수록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걸 깨닫는 중이긴 합니다. 이 믿음이란 녀석이 가장 힘들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나는 정말 100% 확실히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해도 나의 받침 생각이 그리고 행동들이 그 믿음의 반학에 나올 때는 아차, 나는 아직 믿음이 적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게 되니까요. 처음 긍정학원을 알게 된 건 어느 분 SNS에 매일매일 어찌나 얼굴이 달아오르고 화끈거리던지 이런 걸 속으로 되뇌기도 힘든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다니 하며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이었죠. 그러다가 론다번을 알게 되고 밥 프록터도 알게 되고 존 아사라프, 잭 캔필드 등등 책들을 읽게 되면서 긍정학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루이스 헤이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 긍정학원을 외치고 목표 100번 쓰기를 100일 동안 하고 상상하며 시각화하는 것들이
잠재의식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완전히 각인이 되면 현실이 바뀐다는 것.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도 잠재의식에 확실하게 각인되어 현실에서 나타나리라는 것을요. 이 모든 것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잠재의식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마음을 보려면 우선 정원을 보듯이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잠재의식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이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습관적 사고에 따라 그렇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몸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의식에 씨를 뿌린 대로 걷어들이게 됩니다. 무엇이든 생각이 원인이며 모든 상황은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상황이 생기도록 당신 생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평화, 행복, 적절한 행위, 선의, 번영이라는 생각의 씨앗을 심으세요. 이와 같은 훌륭한 생각을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숙고하세요. 그런 생각을 자신의 현재의식 속에 충분히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이처럼 훌륭한 생각의 씨앗을 꾸준히 심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눈부신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적 세계가 유일한 창조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 앞에 드러난 외부 세계에서 발견된 것은 모두 마음속 내면 세계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에 관한 진리만 알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생활,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선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곧장 상황과 환경을 고치려 들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화와 혼란, 결핍, 부자유 등을 제거하려면 우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이란 당신의 현재의식을 사용하는 방식, 즉 당신이 생각과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원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당신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풍요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적 사고는 당신의 의식적 사고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의식적 사고에 의해 형성되는 뇌관의 형성에 따라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과 지혜, 활력 에너지가 흐르는 것입니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의 도관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무한한 에너지가 도로 당신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의식은 선장으로서 당신의 배, 즉 당신의 육체나 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현재의식이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 따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내리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나는 그런 것을 살 여유가 없다고 되풀이해서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도록 일을 처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잠재의식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도 난해한 진리입니다. 이 법칙은 부정적인 방향에 응용되면 실패와 좌절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습관적 사고가 조화롭고 건설적이면 완전한 건강과 성공과 번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느끼기 시작하면 당연히 마음의 평화와 건강한 육체가 생겨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요구하며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잠재의식이 받아들여 실제로 당신에게 경험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잠재의식이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의 법칙은 당신이 바라는 건강과 평화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을 내리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을 충실히 재현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무관하게 당신의 생각과 암시의 성질에 따라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설령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과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재의식이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거의 모든 것, 그러니까 95%의 생각은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현재의식은 단 5%, 나머지는 모두 잠재의식이 주관합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걷고 매번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잠재의식에 각인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어 제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다들 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켈리체 회장님의 유튜브에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걱정, 실패, 두려움, 뭔가 잘못될 거야, 실패할 거야, 난 이걸 할 수 없어 등등은 정말 쓸데없는 생각들이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부유한 생각을 현재의식에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물론 지금의 상황이 결코 내가 하는 생각과 부합되지 않아서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셉 머피가 얘기하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조화란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부유하고 번영의 생각을 현재의식이 선택하여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게 되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부합될 때 행복하고 평화롭고 부유하며 번영의 생각이 현실에서 그대로 발현된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참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는데 아직은 잘 못 믿으시겠죠? 론다버는 잠재의식이 거대한 복사기와 같아서 내가 믿는 것들을 그대로 현실에 복사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루이스 헤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것들이 곧 현실이 된다고. 이분들은 다 알고 계셨죠? 잠재의식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요.
그렇게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부정적인 생각과는 영원히 작별한다고 결심해 보세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즉시 바로 아니야, 이건 내 현재 의식의 생각이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나는 내 생각을 믿지 않아. 하고 단호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려 걱정이나 두려움 등에 휩싸이지 않아서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9개월간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별로 걱정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조금은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를 위해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밥 프록터나 론다 번, 루이스 헤이, 조셉 머피의 긍정학원을 중얼거리고 외치고 듣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 잠재의식에 깊이 깊이 각인될 그날이 꼭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앞으로의 제 삶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학원을 외치실 때에 현재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 때문에 혹시 많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조셉 머피가 마음의 거부감을 없애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제가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 구절이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요. 어제부터 실천해보니 확실히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의 거부감 없이 부와 성공의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낫고 싶지만 왜 낫지 않을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성과가 없을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내가 가진 모든 정신력을 동원해야겠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군요. 결코 정신력을 사용하여 잠재의식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쓰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모든 노력이 최소한도로 되는 졸리는 상태로 들어가면 욕구와 상상 간의 갈등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졸리는 상태일 때는 현재 의식이 대부분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 잠재의식에 생각을 불어넣기 가장 좋은 때는 잠들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깬 직후에는 잠재의식이 가장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욕구를 억누르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욕구가 실현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성취의 기쁨을 느껴볼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욕구를 실현시켜 줍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진 것은 무엇이든 확대되고 증식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번영, 성공, 부, 평화 등의 생각을 가지도록 하세요. 언제나 이런 생각을 곰곰이 되새기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이런 적극적인 생각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받아들여지면 성공과 부를 가져옵니다. 부의 아이디어로 채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결코 빈곤한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를 가질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남아 돌아갈 정도의 물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은 그릇된 아이디어로 채워진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곳에 올바른 아이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당신은 어쩌면 나도 부와 성공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하루에 서너 번씩 약 5분 정도 부와 성공이라는 말을 자기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잠재의식이라는 내면의 힘을 표현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력한 잠재의식의 힘을 언제나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본질과 성질에 부합하는 상황과 환경이 당신 삶에 실현될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라고 말할 때 마음속에서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라는 아이디어를 깊이 생각하면 부유한 느낌이 당신의 내면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부유한 느낌이 부를 낳습니다. 항상 이것을 명심하세요. 너무 애쓰지 않는 것. 너무 간절하면 집착하게 되고 오히려 결핍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론다번의 일화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크릿 영화를 제작할 당시 론다번은 빚만 20억, 집도 담보로 잡히고 당장 카드값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끌어당김의 법칙의 멘토들과 직접 하고 계신 작업이다 보니 이론은 아마 훨씬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회계사에 찾아가 회사가 부도나는 것만 피해달라고 얘기하면서도 긍정적인 느낌, 부의 느낌이 생기질 않았다고 해요. 돈이 없다는 결핍의 생각과 잘못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움만 가득하셨대요. 그 생각을 부의 생각으로 바꿔보려고 모든 청구서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오픈하면서 청구서에 적힌 결제해야 하는 금액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셨대요. 와우! 나에게 돈이 이만큼 들어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런데도 현재의식에서 돈이 없고 파산 직전에 처해진 현실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가장 힘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신용카드로 현금 200불을 인출한 후 당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었던 200불은 그러니까 론다번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길거리에 나가 20불씩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오히려 걱정이 되기는커녕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이 들어와 그때의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물극필반의 원리일 수도 있고 당시 잠재의식에 이것 봐, 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어 하고 각인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고 최대한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걱정이나 두려움이 밀려오면 가슴을 크게 열고 우선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숨을 크게 쉬는 방법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긴장된 몸을 우선 이완시키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 잠재의식에 긍정 확언을 외쳐주시는 방법도
크게 효과를 보실 거예요. 긍정 확언을 외치는 게 아직 많이 힘드시다면 조셉 머피가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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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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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렇게 외치시거나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잠재의식에 깊이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온몸을 이완하고 막 잠이 들 때 절대 잊지 말고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린 그라본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언제나 데이나가 함께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데이나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